천재적인 전략이 지독한 질투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그냥 흔한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이벌 관계와 속임수가 빚어낸 정말 전설적인 한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바로 당신을 죽이려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준다면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제갈공명이 딱 마주하게 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 두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명은 모두가 아는 명석한 전략가, 공명,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를 위험할 정도로 질투하는 동맹, 주유입니다. 이 둘은 조조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손을 잡았지만 주유의 마음속에선 사실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주위의 이 독백이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에요. 그는 공명의 천재성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아예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제 공명에겐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주유가 놓은 덫은 뭐였을까요? 바로 화살 10만 개를 구해오라는 거였어요. 10만 개. 당시 기술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진짜 함정은 이 엄청난 양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단 3일. 10만 개의 화살을 사흘 안에 만들라니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요구였잖아요. 주인은 공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임무를 던져주고 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그를 처벌해 완벽한 명분을 만든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그런데 공명의 반응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게 함정인 걸 뻔히 알 텐데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요. 심지어 실패하면 어떤 벌이든 받겠다는 굴령장까지 직접 씁니다. 대체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자, 이제 공명의 정말 기묘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덜컥 수락해 놓고는 화살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전혀 예상 밖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동료인 노숙조차 그의 진짜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여기서 공명의 치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순진한 동료 노숙에게 일부러 막 겁에 질린 척하면서 도움을 청해요. 자신의 진짜 계획은 꼭꼭 숨긴 채 그의 자기 계획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거죠. 공명이 노숙에게 요구한 물품들 좀 보세요. 배, 군사, 천, 그리고 집 인형이라. 이 목록 어디에도 화살 만드는 데 필요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이라면 이 물건들로 무엇을 할지 짐작이 가시나요? 드디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공명은 드디어 자신의 미스터리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 위에서 이제 곧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안개는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공명의 천재성은 바로 이런 자연 조건까지 예측하고 활용하는 데 있죠. 그는 이미 사흘 전에 바로 이날 이런 짙은 안개가 낄 거라는 걸 정확히 계산했던 겁니다. 안개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조용히 적진에 다가간 공명의 함대는 갑자기 북을 둥둥 울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엄청난 소란을 피웁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완벽한 심리전이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적장 조조의 반응은 정확히 공명이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원래 신중한 성격인 조조가 안개 속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그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거죠. 결국 그는 보이지도 않는 위협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화살을 퍼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 계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수만 발의 화살이 정말 비처럼 쏟아져 내리죠. 하지만 이 화살들은 공명의 군사가 아니라 배에 잔뜩 실어놓은 집 인형들에 그대로 꽂히게 됩니다. 자, 이제 공명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가 죽기만을 바랐던 주유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불가능했던 임무는 완벽하게 완수되었습니다. 유유히 적진을 빠져나가면서 공명의 군사들이 외친 이 한마디는 이 계책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재치와 조롱이 섞인 이 외침은 계획의 천재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적에게는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준 셈입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명은 단 한 개의 화살도 직접 만들지 않고 아군의 자원 손실 하나도 없이 목표였던 10만 개를 훌쩍 넘는 화살을 확보했어요.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명을 죽이려던 주요조차 그의 엄청난 계책 앞에서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하죠. 이 순간
주유는 공명의 지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둘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됩니다. 자, 화살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제 시선은 다음 전략으로 향합니다. 조조의 그 막강한 함대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라이벌이 얼마나 닮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그 극적인 순간을 보여주죠. 주유와 공명이 각자 생각한 계책을 손바닥에 써서 동시에 보여주기로 하거든요. 그리고 펼쳐진 두 손바닥에는 똑같은 글자, 바로 불화자가 쓰여 있었던 겁니다. 두 천재가 결국 같은 해답에 도달한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화공을 성공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의 속임수가 시작됩니다. 이 계획은 너무나 치밀해서 아군에게 고통스러운 희생을 공개적으로 강요해야만 했어요. 적을 속이려면 먼저 아군을 속여라 라는 전략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고육계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괴롭혀서 적을 속인다는 뜻이죠. 적에게 거짓 항복을 믿게 하려면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명분은 아주 고통스럽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건 사실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노장 황계가 일부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유에게 반기를 들고 항복을 주장해요. 분노한 척하는 주유는 그를 사형에 처하려다가 다른 장수들이 말리는 척하자 마지못해 곤장 100대로 벌을 낮추죠. 이 잔인한 처벌은 조조의 의심을 완전히 없애고 황계의 거짓 항복을 믿게 만들기 위한 정말 처절한 연극이었습니다. 공명과 주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전략의 세계에서 윤리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